앞으로 저희 서울 방송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SBS 8시 뉴스를 진행해드릴 맹현규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민방시대, 그 민방시대가 오늘 SBS TV의 탄생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SBS 텔레비전은 오늘 오전 10시 첫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11년 만에 부활된 민간 방송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주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팝콘 같은 목련꽃이 아름다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음력절기로 청명이죠. 청명과 한식은 옛날부터 이 기점으로 해서 농촌의 여러 일들이 바쁜 그런 때인데, 청명에 우리 조상들은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서 새 불씨를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청명에 그런 새 불씨를 만들던 그런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토요일에 SBS 뉴스쇼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이죠. 네. 해질녘에 서해안 바닷가를 다녀왔어요. 네. 흔히 사람들은 그 자연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에요. 네. 제가 화면에 담아온 풍경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잊혀진 어제, 또 더욱 낯설어질 내일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다녀온 곳은 말이죠.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포구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 시흥으로 해서 이 오이도라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이도를 향해서 가기 전에 말이죠. 네. 갯내음 냄새라도 물씬 맡고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갔었거든요. 네,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실명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파장도 크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우리로서는 금융실명제를 국민적 합의로서 성공시키는 것 이외의 대안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SBS 8시 뉴스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세청은 보통 사람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곽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장에서 벌어진 현대전자 단체 여행객 인质사건은 사건 발생 9시간 만인 오늘 아침에 러시아 테러 특수진압 부대의 진압 작전으로 인질 전원이 무사히 구출되면서 끝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성호 선언의 조기 석방과 대남 비방 중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한남빌딩 건물 지하에서 LP가스가 폭발해 내부 수리 공사를 하던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70년대 무작정 서울 상경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강남 문화의 막연한 환상을 품고 서울로 올라오는 지방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빠른 뉴스, SBS 8시 뉴스. 한 시간 빠른 뉴스, SBS 8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자 절기상으로는 봄비가 내려서 온갖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고구입니다만 오늘 강릉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서 전국이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날씨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정부의 단계적 개방 방침이 발표된 뒤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일본 문화 개방 문제에 대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사의 기술상 전체적인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30-01을, 반대하시면 1630-02를 연속해서 누르시고 차인벨 소리가 들리면 전화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재벌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 때 합의된 개혁을 실천에 옮기라고 촉구했고 경제단체 대표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 빠른 뉴스 SBS 8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새 정권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남북 당국 간 공식 접촉 통로가 사실상 모두 단절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끊어버린 겁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5번째 사과였고 최종 책임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구조 업무에 실패한 해경은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 디지털 포럼 2015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깨어있는 호기심,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서울 디지털 포럼에 직접 참석해서 호기심은 미래의 문을 여는 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을 창의적 기업의 숲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또 한 가지 국정농단의 근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가 외교부 대사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뽑는데 직접 면접을 보고 추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미얀마 대사였을까요? 최 씨는 미얀마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비가 휴전선 바로 북쪽 북한의 황해도 지역하고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는 그 밑에 경기도 북부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임진강 아래쪽 지역, 연천, 파주, 김포 지역 분들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북한의 임진강물을 가장 앞에서 막고 있는 왼쪽이 연천의 군남댐이고요. 오른쪽이 서울인데 서울은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군남댐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윤아 기자, 뒤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곳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시 뉴스가 달라집니다. 보다 깊이 있고 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뉴스 시간을 늘리고 또 새로운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 달라진 첫날 첫 소식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텔스 성능까지 갖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미래 주력함 가운데 하나로 7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수주해서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 간부와 현대중공업이 서로 짰다는 의혹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의 한 간부가 경쟁사가 개발한 기밀 설계도를 꺼내놓은 뒤에 자리를 떴고 현대중공업 직원이 그걸 도둑 촬영해서 연구 개발에 활용한 겁니다. 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네, 8시 뉴스 2부는 사람들 관심이 많은 사안 가운데 저희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코너 S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추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에 퍼질 수 있다고 오늘도 말했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그래도 추석이니까 모이기로 한 가족이 있고 또 어찌해야 할지 아직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석이란 큰 명절에 코로나 걱정까지 해야 하는 올해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신승희 기자, 최재영 기자가 그 결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는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뉴스 제작과 편집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AI를 융합한 XR 콘텐츠를 국내 최초로 메인 뉴스에서 선보입니다. 앞으로 시청자와 함께 시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뉴스 경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이 확전될 조짐을 보이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대규모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또 공습을 넘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 14개 나라에 있는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하라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